저는 남편을 요양원에 맡긴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요양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요. 요양원에서 제 손을 밀치며 말하던 그 여자. 보호자 아니시면 나가세요. 치매에 걸린 남편이 그 여자만 보면 손을 떨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재산도 보험도 전부 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이 잠깐 정신을 차리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속았어. 이 이야기는 배신의 이야기이면서 늙어서야 내 인생을 처음으로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습니다. 처음엔 물건을 잃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열쇠, 안경, 지갑. 그 다음엔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하루에 10번도 넘게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현관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 열어. 집에 가야 한다고.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접시가 날아왔습니다. 제 머리를 스쳐 벽에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 팔에 멍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 다쳤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 남편이 아니라는 걸. 3년을 버텼습니다. 이웃들의 눈총도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경찰이 오는 것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부엌 칼을 들었을 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늘 요양원인가요? 입소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폭력성이 심해져서요.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다들 그렇게 오십니다.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밝았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만은 달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이. 보호자분이시죠? 내 남편을 입소시키려고. 면회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외 시간은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투에는 이미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을 병실에 데려다 주고 나왔을 때 원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참, 한 가지 더. 환자분 서류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보호자 확인란에 사인 부탁드려요.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란에 이미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 이름이에요? 아, 그건 법적 보호자분이시고요. 어머니는 면회 보호자시니까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법적 보호자? 저는 아내인데 남편을 면회 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눈을 피했고 원장은 저를 보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추워 보여서 담요를 하나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담요 좀.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담요 하나에?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기요, 남편이 좀 추워하는 것 같아서요. 담요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장은 서류를 보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가족분이 아니시면 이런 요청은 어렵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들리지 않으세요? 가족분이 아니시잖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내인데요. 아내. 원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서류상 보호자가 아니세요. 그 순간 제 30년이 한마디로 부정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제가 아내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 내시면 출입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출입 제한이요? 제 남편인데요. 법적으로는 아니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럼 법적 보호자가 누군데요? 원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 필요 없으세요. 어차피 면회는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니, 알아야죠. 제가 아내라고요. 아내 맞으시면 왜 법적 서류에는 이름이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혼인 신고했고 통장도 같이 쓰고 보험도 제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면회 예약하세요. 갑자기 오시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원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있는 요양원에서 제가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상 보호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30년을 살았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아파하는 남편 간호했는데 그런데 보호자가 아니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지웠다는 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대체 난 뭐야? 30년을 살았는데 아내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라고. 그럼 저는 대체 뭡니까? 집에 돌아와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보험증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분명 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분명히. 그런데 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들 중 하나가 위조였다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누구지? 왜 제 이름이 없지?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 눈앞에. 섹터 2530분. 이틀 후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예약을 했습니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당신 왔어? 네, 왔어요. 어때요? 여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너무 세게. 아파요, 여보. 까가지 마. 안 가요. 여기 있을게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서운 일 있어요?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조심해. 무슨 여자요? 원장.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면회 중이시네요. 원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온몸이 굳은 것처럼. 여보. 남편이 제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60쯤 먹은 남자가 환자분 상태 체크하러 왔어요.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여보, 원장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싫어. 오지 말라고. 남편이 침대 구석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원장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치매 환자들이 다 그래요.
낯선 사람 무서워하는 거. 괜찮아요, 환자분.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짐승 달래듯이. 오지 마, 오지 마. 남편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원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나가 계시겠어요? 환자분 진정시켜야 해서요. 아니, 제가 같이. 나가 계세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잊게 하지만 공포는 잊지 못하게 합니다. 문 밖에 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병실 안이 보였습니다. 원장이 남편 앞에 섰습니다.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원장이 남편의 턱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얼굴을 들게. 남편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치 맞을 것처럼. 원장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원장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치매 환자의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원장이 휙 돌아봤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다 끝났어요. 지금 남편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환자분 달래드린 거죠. 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남편이 저렇게 무서워할 리 없어. 원장이 뭔가 하고 있어.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법적 보호자라고 했지. 그럼 왜 제가 아니라 저 여자가? 남편이 그 여자를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네. 오늘부터 면회 시간이 축소됩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져서요. 네. 갑자기요? 네. 주 2회 30분씩만 가능합니다. 그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규정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그날 밤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서류들. 통장 내역, 보험 서류, 부동산 등기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통장 입출금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지? 인터넷으로 그 계좌를 검색했습니다. 예금주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경순. 요양원 원장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남편이 저 여자한테. 더 찾아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우리 집. 30년 전에 산 우리 집. 소유주가 둘이었습니다. 남편 이름. 그리고 김경순. 그 여자는 10년 전부터 제 남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리 집에 저 여자 이름이? 왜 남편이 돈을 보냈지? 대체 뭐야 대체? 새벽 2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중혼, 이중생활, 숨겨진 가족.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생의 중심에 저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겠어. 요양원에. 그리고 따져 물어야겠어. 다음 날 저는 요양원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단 하나의 서류를. 섹터 3.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에 전화했습니다. 간병 신청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1시간 후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자 동일한. 거기 적힌 이름. 김경순. 요양원 원장 이름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여자가? 더 찾아봤습니다. 남편의 병원 기록. 작년에 수술했을 때 보호자동의 서명. 김경순. 보험 서류. 수익자 변경 내역. 3년 전 치매 진단 직후 수익자가 바뀌었습니다. 저에서 김경순으로 모든 서류가 저 여자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지운 것처럼. 그날 오후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환자분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터질 거라는 걸. 요양원 원장실.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마치 이미 이긴 사람처럼. 앉으세요. 저는 섰습니다.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죠. 당신은 법적으로 이분 가족이 아닙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들렸잖아요. 법적으로 가족 아니에요. 저 아내예요. 30년을.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진짜로 비웃었습니다. 사실혼 아세요? 법적 효력 없어요. 혼인신고 안 하셨잖아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혼인신고했어요. 30년 전에. 증거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보여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인신고증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남편이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구청 다녀왔어. 저는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보세요. 혼인신고 기록. 없을 거예요.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란에 김경순 요양원 원장. 배우자 등록일. 20년 전. 그 여자는 요양원 원장이 아니라 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혼인신고예요. 법적으로 유효한. 당신 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구청 가서 확인해 보세요. 뭐가 거짓말인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30년을 살았는데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재산도 보험도 다 제 명의예요. 집도 반은 제 겁니다. 궁금하시면 등기부 떼보세요. 왜 이러세요? 왜긴요? 제 남편이니까요. 그 말을 하는 원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리의 미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부터 면회 금지입니다. 뭐라고요? 보호자 아니시잖아요. 법적으로 남인데 무슨 자격으로 면회를 해요? 제발요, 남편 좀 보게 해주세요. 안 돼요. 환자 보호 차원에서 관계없는 사람은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무릎 꿇었습니다. 그 여자 앞에.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원장이 내려다봤습니다. 보기 안 좋으니까 일어나세요. 경비 부를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아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경비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제발요. 나가세요. 팔을 잡혔습니다.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남편 병실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을 본 마지막.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이 낯설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 이제는 남의 집 같았습니다. 절반은 저 여자 거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68배 제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 30년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늙은 얼굴. 난 뭐였을까?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깨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30년이 뭐야? 30년이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니, 결혼식도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파티였던 거죠. 모든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하나하나 찢었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요양원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잠깐 회복하셨어요. 보호자님 이름을 부르시는데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갈게요. 지금 죄송한데요. 법적 보호자 아니시면 야간 면회는 제발요. 딱 한 번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10분만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그날 새벽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택시를 탔습니다. 새벽 2시 반.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급하신 일이세요? 내 남편이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계속 이름 부르세요. 뛰었습니다. 68배 몸으로 복도를 뛰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맑은 눈으로 당신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한 목소리. 여보 나예요. 알아보겠어요? 알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모르겠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당신 다 알게 됐지? 뭘요? 김경순 그 여자.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앉았습니다. 남편 침대 옆에. 말해줘요. 전부 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이었어. 사업이 어려울 때. 그 여자를 만났어. 어떻게요? 병원에서 간호사였어. 내가 사고로 입원했을 때. 처음엔 간병이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유혹했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볼 수 없다는 듯이. 한 번의 실수였어. 근데 임신했다고 했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응. 그 여자가 협박했어.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아이 아빠 노릇하라고. 그래서요. 돈을 줬어.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라고. 제가 몰랐던 10년. 남편의 출장. 남편의 회식. 남편의 야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20해를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그 집에 있었어. 어디예요? 그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 똥. 같은 도시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남편은 2개의 집을 오갔습니다. 아이는 몇 살이에요? 20. 이름은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박현지. 제 딸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딸 이름까지 똑같이. 그 여자가 당신이 지은 이름 좋다고 해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혼인신고는요? 우리 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안 했어. 거짓말 마요. 정말이야 안 했어. 30년 전 구청 간다고 했잖아요. 갔어. 근데 그 여자가 먼저 신고했어. 뭐라고요? 임신 사실 알고. 먼저 혼인 신고했어.
내 도장 몰래 가져가서 30년 전부터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 당신 잃을까봐. 그래서 거짓말로 살았어요. 미안해 정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아내야. 내 마음속에선 당신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법이 중요하지. 30년을 속였잖아요. 30년을.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은요? 집은요? 보험은요? 그 여자가 가져갔어. 10년 전부터 조금씩 서류 바꿨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협박당했어. 아이 데리고 당신한테 가겠다고. 배신보다 더 아픈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마. 이제 갈게요.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30년을 거짓으로 살았는데. 전 아내도 아니었는데. 뭘 용서해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당신만이 진짜야. 아니에요. 진짜는 저 여자예요.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사랑해. 당신만 사랑했어.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요?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거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갔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요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마지막 대화였다는 것을.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완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 인생에서, 모든 것에서. 새벽 면회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이 뵙자고 하시는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섰습니다. 이번에도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문제요? 환자 정신 차렸을 때 찾아가셨죠? 남편이 저를 불러서요. 남편이요? 원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남편 아니잖아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요? 법이 중요하죠. 감정이 중요하죠. 이분 재산, 보험. 다 제 명의입니다. 집도 반은 제 거고요. 더 버티시면 나머지 반도 가져갈 겁니다. 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출입 제한 통보서예요. 오늘부터 이 요양원 못 들어오세요. 뭐라고요? 못 들어온다고요. 보호자 아니시니까.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출입 제한 대상자 최현옥. 제 이름이었습니다. 사유보호자 아님. 30년 아내가 출입 제한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요? 법적 근거 있으면 대세요. 제발요 남편 좀 보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관계없는 사람 출입시키면 저희가 문제 생겨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또다시. 제발이에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경비 부를까요? 아니면 스스로 나가실래요? 일어섰습니다. 스스로. 이 이상 굴욕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밖에 섰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305호. 남편 병실. 창문이 보였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출입은 못해도 밖에서 바라봤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경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 신고하라고 하셨어요. 저 그냥 좀 서 있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가세요. 쫓겨났습니다. 요양원 앞에서도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기서도 병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여보, 괜찮아요?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해요? 미안해.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간호사 불러요. 당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해요. 미안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뛰었습니다. 빗속을 뛰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가 막았습니다. 출입 금지 대상자시잖아요. 남편이 전화했어요. 이상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전화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은 잠깐 정신을 차렸습니다. 환자분이 의식 회복하셨어요. 계속 보호자님 찾으세요. 지금 갈게요. 안 됩니다. 법적 보호자만 가능해요. 제발요. 제발. 원장님 허락 받으세요. 그럼 들어올 수 있어요.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새벽 4시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 새벽에? 남편이 깨어났대요. 보게 해주세요. 안 돼요. 자요. 뚝. 끊겼습니다.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르는데 갈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새벽 5시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원장님이 10분만 허락하셨어요. 10분. 30년 아내에게 주어진 시간. 고작 10분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었습니다. 머리도 빗지 못했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새벽 거리를 맨발로 뛰었습니다. 신발 신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있어줘. 10분만 하니 5분만이라도.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급하신가 봐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울고 있었으니까.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막았습니다. 출입 금지 대상자. 원장님 허락 받았어요. 간호사한테 전화해봐요. 경비가 확인하는 동안 1분이 지나갔습니다. 10분 중에 1분. 30년 아내에게 남은 시간은 9분이었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비켜섰습니다. 병실 문이 보였습니다. 305호.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감고. 여보. 남편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당신 왔어. 네 왔어요. 시간 얼마나 10분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10분밖에. 손을 잡았습니다. 꽉.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아니야, 시간 없어. 들어줘, 제발. 10년 전이었어. 그 여자가 찾아왔어. 딸을 데리고. 딸이요? 우리 딸. 현지를. 진실은 늦게 오지만 거짓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 여자가 말했어. 최연옥한테 가겠다. 아빠가 바람 피운 거다 말하겠다. 아빠가 다른 엄마랑, 다른 동생이랑 산다고다 말하겠다. 딸이 알까봐 무서웠어. 아빠를 싫어할까봐. 남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괜찮아요. 쉬었다 해요. 안 돼 시간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5분. 그 여자가 서류를 가져왔어. 사인만 하면 딸한테 안 말하겠다. 그래서 서류가 뭐였어요? 재산 이전 동의서, 보험 수익자 변경, 집 소유권 이전. 다. 한 장씩 사인했어. 딸 생각하면서, 당신 생각하면서. 손이 떨렸어. 그래도 썼어. 왜 말 안 했어요? 저한테. 당신도 잃을까봐, 딸도, 당신도 다 잃을까봐. 결국 다 잃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볼 수 없다는 듯이. 치매 진단받았을 때 그 여자가 제일 먼저 알았어. 병원에서 일하니까. 그날 바로 서류 더 가져왔어. 지금 아니면 무효야. 치매 환자는 서류 못 써. 그래서 급하게. 다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모르겠어. 그냥 무서웠어. 시계를 봤습니다. 8분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2분. 여보, 시간 없어요. 알아. 그래서 말할게. 마지막으로.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서. 협박받았어. 아이를 들고 협박당했어.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 당신만 사랑했어. 진짜야. 그 여자는 그냥 실수였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미안해. 왜 혼자 짊어졌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진짜 아내야. 법적으로는 아니어도 내 마음속엔 당신만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조금만요. 제발. 안 됩니다. 나가세요. 남편이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지마. 가고 싶지 않아요. 당신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셔야 해요. 손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10분, 고작 10분. 30년 아내에게 주어진 시간 10분이었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새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어도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10분이 제 인생 전부였다는 것을.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원장님이세요.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30년을 살았어도 10분을 받았어도 저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상주는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조문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요양원에 전화해서 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사무실, 혼자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상주석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제자리였습니다. 30년 아내의 자리. 그런데 그 여자가, 원장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 제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앞에 제가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원장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배우자입니다. 아, 많이 슬프시겠어요. 저는 구석에 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향을 피우러 갔습니다. 원장이 저를 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문하러 왔어요. 관계도 아니신 분이 왜 여기 계세요? 30년을 산 사람은 관계가 아니고 20년 산 당신은 관계예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법적으로는 그렇죠. 나가주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래? 첩 아니야? 상주님 고생이시네. 30년 아내가 첩이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가요. 경비 부를 거예요. 한 번만요. 절만하게. 안 돼요. 나가라고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원장의 손을. 절은 하고 가겠어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30년 치를. 한 번에. 일어섰을 때 원장이 저를 밀었습니다. 나가라니까요. 비틀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이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고박만길 씨 장례식장 맞습니까?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유족분 계십니까? 제가 배우자입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혹시 최현옥 씨 계십니까?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예요. 고인의 변호사입니다.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언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고인이 3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치매 진단 직전에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장례식장에서 무슨. 유언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장례 당일 공개할 것.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박만길 씨의 유언입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만길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을 남깁니다.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긴 줄 알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 줄 알고 법적 배우자는 김경순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협박과 사기에 의한 것이며 진짜 배우자는 최현옥입니다.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김경수는 20년 전부터 나를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빌미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장을 봤습니다.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모든 재산의 실제 수익권은 사실혼 배우자 최현옥에게 있습니다. 집, 보험, 예금 모두 그녀의 것입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게 무슨.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로 고인은 생전에 녹음 파일을 남겼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당신은 아마 내 장례식에 와 있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김경수는 간호사 시절부터 나를 노렸습니다. 사고로 입원했을 때 일부러 접근했고 임신을 빌미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꺼요. 당장 꺼요.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무표정하게 10년 전부터 서류를 위조했고 내 도장을 몰래 사용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자 모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김경순을 횡령과 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증거는 모두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조문객들이 원장을 봤습니다. 다른 눈으로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상주가 범죄자라고. 원장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 조사 협조 요청서입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원장이 도망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석을 버리고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조문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아내인지.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 말씀 남기셨습니다. 녹음을 틀었습니다. 당신 미안해. 사랑해. 당신만 사랑했어. 이제라도 당신 거야. 전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서 여보, 30년 만에 진짜 아내가 됐습니다. 죽어서야. 원장은 구속됐습니다. 모든 재산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진짜 상주로 3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이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다른 집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혼자.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계란 2개만 있었습니다. 삶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30년 만에, 아니, 인생 처음으로 진짜 혼자 밥상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정리 다 됐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변호사 사무실.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집 소유권 전부 회복됐습니다. 보험금도 나왔고요. 예금 계좌도 되찾았습니다. 그 여자가 가져간 돈은요? 횡령 금액 전부 환수 명령 났습니다. 10년치 약 2억입니다. 숫자였습니다. 그냥 숫자. 많네요. 네, 많죠. 근데 별로 안 기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30년이 중요했습니다. 진실이 중요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구속됐습니다. 횡령, 문서 위조, 사기. 10년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허옇게 새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봤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끝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응, 현지가. 미안해요. 아빠 장례식도 못 갔어요. 괜찮아. 엄마 다 알았어요. 아빠가 그런 일을. 알았구나. 그 여자 때문에. 아빠도 엄마도 고생하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응, 좀 힘들었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계란을 부쳤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이 맛있었습니다. 계란도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세상은 계속됐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이 제 것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68입니다. 늙었습니다. 주름도 많고 머리도 하얗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거울을 봤을 때 처음으로 제가 예뻐 보였습니다. 늙어서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를 다시 살게 됩니다. 30년을 속았습니다. 30년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습니다. 늦었지만 시작입니다. 68배 시작. 집 열쇠를 쥐었습니다. 온전히 제 집 열쇠. 나갔습니다. 밖으로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늙어서야 처음으로 나를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에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진짜 인생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참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이 영상을 남깁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처럼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